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휴가라서 집에서 빈둥거리며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친구들과 술도 먹고 PC방도 가서 놀았겠지만 다들 결혼을 하더니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게다가 장가도 안 가고 여자친구도 없었기에 회사 팀원들 일정을 맞춰서 미루다 보니 평일 낮에 시간이 되는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별 의미 없이 휴가를 보내던 중에 한 인터넷 글을 보고 처음으로 만남 어플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만남 어플을 구경하던 중에 어느 한 여자와 대화를 하게 되었고, 대화가 잘 되면서 몇 시간 뒤에 그녀가 일하는 체육센터 앞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자마자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름 대화는 잘 통했지만 그래도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아무런 화장도 없이 생얼로 나왔고, 얼굴이 예쁘거나 피부가 좋았으면 이해라도 되었겠지만 얼굴에 죽은 개인지 기미인지 지저분했습니다. 그래서 커피만 먹고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자기가 맛있는 밥을 살 테니 저녁에 저보고 영화를 보여달라고 하였습니다. 맛있는 밥을 얻어먹고 영화를 보여주는 거라면 손해볼 것도 없고 저도 보고 싶었던 영화라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왔습니다. 헤어진 이후에도 계속 그녀에게 연락이 왔고 끝낼 생각을 하면서도 무언가에 홀린 듯이 저도 그녀에게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저녁에 술 한잔하기 위해서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 전에 볼 때 운동복 차림에 완전 생얼로 만났는데 그날은 샤랄라한 원피스 차림에 완전 풀 메이크업으로 만났습니다. 보자마자 원래 이렇게 이쁜 사람이었나 싶었고 저도 모르게 그날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당황을 했는지 그날과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피곤해서 그랬을 뿐 다른 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적당히 술을 마시고 나왔는데 유독 커피를 좋아했던 그녀와 카페를 가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마주보고 앉는데 그날따라 왠지 옆자리에 앉고 싶었습니다. 잠깐 당황하는 것 같더니 나쁘지 않았는지 오히려 저한테 팔짱을 끼면서 다가왔습니다. 손을 꼭 잡고 이야기를 하다가 한참을 고민한 끝에 그녀의 허벅지에 제 손을 가져갔고 또 한참을 고민을 하면서 쓰다듬었더니 갑자기 그녀가 카페를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너무 섣부르게 행동한 것 같아서 스스로 자책하고 있는데 그녀는 가까운 모텔을 가리키면서 가자고 하였습니다.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바로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른 경험을 하였습니다. 왜 여자들이 운동선수들을 좋아하는지 충분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몇 년 전까지 수영선수를 하다가 현재는 수영 강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알았는데 이렇게 대단할 줄은 몰랐습니다. 부드러울 때는 엄청 부드럽다가도 힘을 줄 때는 뽑힐 것처럼 대단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그녀의 리드로 뜨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진공청소기랑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버티고 노력을 해도 평소보다 엄청 짧게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곧바로 또 뜨거운 시간을 보내자면서 다가왔고 짧은 시간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 건지 처음 겪은 신세계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피곤한 것도 잊은 채 5번이나 연속으로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또 하자고 하는 것을 정말 죽을 것 같다고 미안하다는 사과와 함께 멈췄습니다. 그 경험 이후로 그녀가 뜨거운 시간을 보내자는 신호를 보낼 때마다 긴장은 되었지만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적정 횟수에서 멈춰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정도 만났을 때 그녀가 우리의 사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고백은 받지도 하지도 않았는데 사귀는 것은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뜨거운 시간까지 보내는 친구 사이인지 어떤 게 맞냐고 물어왔고 저는 고백이 많이 늦었음을 인지하고 그 주 주말에 고백을 하였습니다. 고백을 받자마자 좋아하던 그녀는 빠른 시일 내에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사귀자마자 어머니께 인사를 드려야 한다는 그녀의 말에 의아해하긴 했지만 저도 이미 그녀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기에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설날에 찾아뵙기로 그녀와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설날이 되기 몇 주 전에 펑펑 우는 목소리로 그녀에게 전화가 왔고 좀 전에 병원에 계신 그녀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녀와 기본적인 것들만 알고 매 데이트마다 밥 먹고 술 먹고 영화 보고 집에서 뜨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외에는 그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가끔 시골에 다녀오는 것은 알았지만 어머니가 아프시고 오랫동안 입원해 계신 줄을 정말 몰랐습니다. 빨리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녀가 말을 할 때 물어보지 못한 제가 너무 원망스럽고 그녀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외동딸이었던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울기만 하였고 바로 회사 연차를 내고 그녀와 함께 그녀의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하다는 인사와 평생 그녀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한 뒤에 장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외삼촌께 연락을 먼저 드려서 친척들에게 소식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주변 장례식장을 구해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손님이 너무 없어서 조용한 것 같아 급하게 친구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해서 도움을 구했고 시간이 되는 몇몇 친구들이 내려와서 빈소를 같이 지켜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상주가 되어서 염할 때도 발인할 때도 화장할 때도 마지막으로 납골당에 모실 때까지 그녀의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그녀를 서울집으로 데려다 주려고 하였지만 어머니가 사셨던 시골집으로 간다고 하였습니다. 혼자서 우울하게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더 이상 연차를 내고 회사를 쉬는 것이 눈치가 보이는 상황인지라 주말에 다시 내려올 테니 잘 챙겨 먹고 푹 쉬라고 하면서 죽도 만들어 놓고 먹을 것도 사다 놓은 뒤에 저 혼자서만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도 그녀 생각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라도 받으면 좋겠는데 전화도 안 받으니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퇴근하자마자 다시 그녀가 있는 시골집으로 갔습니다. 역시나 한숨도 안 자고 한 숟갈도 안 먹고 그대로 멍하니 앉아서 울고만 있었습니다. 가자마자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토닥여 주었습니다. 죽을 다시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남들에게 잘 해주지 않았던 제 가정사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란 사람은 제가 어렸을 때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집에 전 재산을 가지고 도망을 갔고 엄마와 둘이서 살다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심정일지 다 이해하고 알지만 잘 이겨내고 웃으면서 지내는 것이 정말 어머니를 위하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고맙다며 저를 다시 안았고 그날 새벽에 돼서야 그녀와 함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쉬는 동안에 계속 제 집에서 지냈고 주말마다 시골집에 같이 내려가서 이것저것 정리를 하면서 그녀와 함께 어머니를 잘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벚꽃이 피는 계절이 되었고 저희는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고 현재 제 두 딸의 엄마이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제법 시간이 지났지만 구정마다 시골집을 내려갈 때면 아내는 눈물을 보이곤 합니다. 그 눈물을 볼 때마다 생전에 같이 인사드리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아내와 천국에 가게 되면 꼭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